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1명당 9천여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 보상안을 제시했는데요. 4.3 유족회가 이 같은 배 보상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 배보상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3 유족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은 위자료 2천만 원을 포함한 8,960만 원. 4.3 유족회는 회의 결과 이 같은 정부 배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보상금이 민간인 희생 사건의 기준이 되는 1억 3천여만 원보다 훨씬 적어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배보상 지급 근거를 만드는 법 개정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유족에 대한 별도 지급안이 없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을 구제하는 지금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다른 정부 차원의 사업들을 통해서 어렵게 산 유족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배보상안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안으로 발의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입법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배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4.3 유족회는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기간을 정부가 제시한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체 회복 사업과 4.3 관련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4.3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족회의 의견이 4.3 특별법 보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지난 8월 25일에 30명 이후 44일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제주시 삼도 사우나 확진자가 17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광양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5개 학교에서 일부 학년과 학급에 대한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해파리는 해마다 여름철에 주로 제주와 남해안에 나타나는 불청객인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느닷없이 10월에 해파리떼가 제주 바다에 출현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더위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제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동전만한 크기의 흰색 물체들이 파도에 밀려옵니다. 마치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수백 마리의 푸른빛을 도는 해파리떼가 모여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 3km가 넘는 백사장에는 수만 마리의 해파리 사체가 길게 널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해파리 사체를 밟으며 지나다닙니다. 바다 앞에 바다가 하얗게 돼서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해파리가. 진짜 놀랐어요.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그게. 제주 해안에 며칠 전부터 나타난 이 해파리는 푸른 우산관 해파리입니다. 7월에서 8월 무더운 여름에 주로 발견되는데 난데없이 10월에 나타난 겁니다. 제주도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에서 이 해파리를 발견했다는 관광객들의 신고가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아이들하고 놀기 좀 불안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 가을 기온이 높아지면서 강해진 대만 한류를 타고 북상하던 해파리가 때마침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난류성 종이기 때문에 외해에서 발생돼서 연안으로 유입된 거라고 추측은 되고 있는데 이제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그 해류의 세기가 그거는 물론 조사를 해봐야 해요. 그 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해류에 의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약한 독성을 지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절기상 할로윈 오늘 전국 곳곳에서 흐린 비 날씨가 이어졌지만 제주도는 이렇게 종일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산지와 일부 동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새벽부터 밤까지 종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남동부와 산지에 비가 오겠고요.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21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3,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제주도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바람이 불면서 바다의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늦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며 제주 지역에서도 오는 13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지상파 방송사 3사 공동기획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차기도 남쪽 115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435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납부한 뒤 담보금 3억 원을 징수하고 중국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A호가 중국 규정에 따라 2차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결과는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에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 모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요원인 캐디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캐디들도 A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3 생존 수영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4.3 도민연대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수영인들이 전과자로 낙인 찍혀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아야 했고 자식들이 연좌제 피해를 겪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4.3 역사 정립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밝혔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도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은 오는 12월 의료법인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뒤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최신 암치료기 도입과 난임치료, 세포치료 등 AI가 접목된 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운영해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관광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미등록 외국인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도내 미등록 외국인은 2,900여 명으로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도내 미등록 외국인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백신을 접종할 때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